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만 들으면 평생 도움이 되는 내돈 관리 방법 팁을 알려드리는 김선호 코칭 TV의 김선호입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송금 많이 하시죠? 그런데 가끔 송금을 잘못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니, 이런 송금을 잘못했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참으로 난감하죠. 개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받으려면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아주 좋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오늘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7월부터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인데요. 바로 차고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입니다. 4페이지로 짧게 소개해드릴 테니 기억해 두셨다가 난감한 일이 발생하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차고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연간 차고송금 돈을 잘못 보내는 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짐작하십니까? 무려 2020년도에 20만 건이 발생했답니다. 근데 그중에서 50%인 10만 건은 다시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내게 발생하면 엄청 당황스럽고 속상할 것 같습니다. 개인이 반환받으려면 무척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해결해 주고자 차고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절차 제도 안내에 대한 자료는 예금보험공사의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돈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 즉 차고 송금 시 바로 여러분들이 즉시 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돈을 잘못 보낸 것을 발견했다면 바로 그 송금했던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 돈을 잘못 받은 수취인이 순순히 돈을 돌려주면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취인이 돈을 안 돌려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잘못 돈을 보내신 분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 진행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차고 송금의 자진 반환 요청과 또 반환 안 될 경우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서 반환받도록 잘못 송금한 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송금 수취인이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내가 돈을 잘못 보냈는데 잘못 보낸 돈을 받은 그 수취인이 반환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반환 지원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사이트나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하셔도 됩니다. 반환 지원 신청하는 방법이나 반환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지원 신청을 받아서 차고송금 반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차고송금인지를 심사를 합니다. 몇 가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 대상이 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수취인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반환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 반환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까지 대신 절차를 밟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예금보험공사가 이런 노력을 하더라도 그 수취인이 그 잘못 받은 돈을 그새에다 써버려가지고 반환할 돈이나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송금을 할 경우에는 수취인이 맞는지 거듭거듭 확인하시고 보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고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하면은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이 차고송금한 형태가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2021년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차고송금인지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차고송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반환 신청을 했는데 반환이 안 되었는지, 반환이 안 되었을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또 차고송금 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5만 원이 안 되거나 1,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송금 지원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요거를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차고 송금한 수취인 계좌가 실제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차고 송금 반환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이 특정할 수가 없고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보이스피싱의 사기 등에서 송금한 돈은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보이스피싱의 사기 등에서 피해본 금액은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따로 구제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반환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차고송금 반환 신청은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하고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했을 경우에 두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인터넷 신청하실 경우에는요, 본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송금 계좌 정보라든가 수취 계좌 정보라든가 송금 일시라든가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일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또 예금보험공사에 가셔서 직접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본인 확인 신분증, 그 다음에 차고송금 반환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 동의서 이런 양식들은 그 예금보험공사 그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준비 안내에 오른쪽에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작성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체 확인에 필요한 그 여러 자료들이 필요하죠. 송금 계좌 정보, 수취 계좌 정보, 그 다음에 송금 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그 다음에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그 양식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는 잘못 송금한 신청인이 반환 지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반환 지원을 해주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돈을 잘못 송금한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서 먼저 내가 돈을 잘못 보냈으니까 돈을 돌려다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 수취인이 그에 응하지 않고 자진 반환을 불응했을 경우에 차고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을 하고 잘못 송금한 금액이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는 돈을 잘못 송금한 사람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해야 예금보험공사에서 잘못 송금한 사람을 대신해서 법원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반환 지원 신청을 받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나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서 차고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요거를 개인이 알기에는 쉽지가 않은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예금보험공사는 이렇게 확보된 연락처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차고송금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자진 반환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차고송금 수취인이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연락을 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반환에 불응을 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강제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도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을 대리해서 대신 진행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회수가 될 경우에는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에 잔액을 차고 송금인에게 반환을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예금보험사가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예금보험공사에 차고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하면 100%다 돈을 받느냐?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차고송금이 발생해서 지원 신청을 해가지고 대신 예금보험공사가 진행을 해드리면 비용도 저렴하게 또 기간도 단축하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수취인이 돈을 다 써버리고 변제 능력이 없으면은 이거를 반환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진행을 하더라도 돈을 잘못 받은 수취인이 그새 돈을 다 써버렸거나 그 수취인이 그 반환할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정말 반환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송금할 때 꼭 송금 수취인이 제대로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4페이지에 걸쳐서 간략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와 절차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으면 영상 더 이상 시청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더 상세한 내용을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 있는 만화로 된 자료를 인용해서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지금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는 이 내용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선 처음서부터 차고 송금을 했어요. 그 송금한 은행에다가 내가 차고 송금을 했는데 돈을 돌려주세요, 돌려달라고 그 수취인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송금한 은행에서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제가 연락을 했는데요, 수취인과 연락도 안 되고요, 연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취인이 돈을 다 써버려서 돌려드릴 수가 없다네요. 이렇게 오면은 난감해지는 거죠.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일 그 차고 송금액이 5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라면 예금보험공사의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시냐? 예금보험공사 온라인 홈페이지나 예금보험공사에 아까 설명한 그 서류를 준비를 해가지고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예금보험공사는 무조건 돌려주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 지원 대상 송금인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반환 지원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은 예금보험공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 통신사를 통해 차고 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해서 본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예금보험공사인데 자진 반환해 주세요 라고 권유를 하고, 그것을 돌려받으면은 이제 예금보험공사에서 차고 송금인에게 돈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돌려받으면 정리가 잘 되면 다행인데요. 문제는 차고 송금 수취인이 어떤 이유로든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차고 송금액을 돌려받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급명령을 통해서 또 돈을 돌려받으면은 지급명령까지 진행한 비용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한테 돌려드리게 되면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법원이 이렇게 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돌려줘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예금보험공사는 다시 수취인의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차고 송금액을 회수하는 노력을 또 기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이렇게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서 차고 송금한 돈을 반환하려 노력해도, 또 재산 압류를 통해서 노력을 해도 수취인이 반환할 돈이나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송금할 때 수취인이 맞는지 거듭거듭 확인해서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 세계에서 처음 개발해서 서비스해드리는 예금보험공사의 차고송금 반환 제도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금융 소비자를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해 주시는 예금보험공사에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칭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 예금보험공사 금융교육 전문가사 김선홍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